이 안에 물 주기 전에 물에 대해 가지고 잠깐 어떤 우리 과학적 의미라든지 어떤 이런 걸 갖다가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뭐 여기 자료를 보시는 것은 금방 우리가 다 알고 계신 거니까 한 번만 인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H2O라고 그러죠. 그리고 표준 온도 25도 C쯤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무색 물질입니다. 하는 그런 거는데, 그리고 생명체의 생존에서는 필수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데, 우리 단식하면서 밥은 안 먹어도 물이라든지 음료수는 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식하다 죽은 사람은 거의 없는 걸로 압니다. 수십 년 전 방광이 매몰돼가지고 50며칠 만에도 물로 가지고 생존한 그런 사례가 보듯이 난뿐 아니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생명체에 있어서는 물은 가장 어떤 필수 물질이고, 그리고 역으로 얘기한다는 것 같으면 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 탐사를 할 때 거기에서 제일 먼저 찾는 게 물줄기가 있는지를 우리 살펴보는 것을 우리는 흔히 알 수 있습니다. 지구 전체에는 한 70% 정도의 이 물이 있는데, 이 물은 이 대기의 흐름이라든지 우리 보이지 않는 어떤 이런 이 전기, 그리고 이런 이 강이라든지 바다라든지, 그리고 대부분의 물은 지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 극지점 남극과 북극에는 얼음이라는 고체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이 대기 문제를 해가지고 이런 빙하가 많이 녹아가지고 이상 기온이 발생하고 한 거는 여기에서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수많은 물질을 녹여내는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런 지역이라든지 어떤 물이 생겨나는 것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맛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혹은 동물은 물이 마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어떤 본능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린 애기조차도 그 물이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감별했는데, 이 프로테지가 2만 분의 1을 무순물을 가려낼 수 있는 감각을 지닌 게 이 동물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맛이나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순수한 물 H2O는 무색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은 세 가지 물질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늘에는 수증기 혹은 구름이 존재하고, 땅에는 바다 혹은 빙산, 그리고 대부분은 물은 지하에 분포돼 가지고 있는 걸로 얘기합니다. 물은 투명하기 때문에 대부분 햇빛을 흡수하는데 일부 자외선은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저처럼 얼굴이 검게 된다든지 하는 이런 그게 있는데, 대부분은 통과시키든지 반사하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물속, 그러니까 바다나 강의 어떤 수생식물이 가능케 하고 고기가 살아 있을 수 있는 어떤 이런 조건을 물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세포 안에 모든 구성요소, 단백질, 예연이나 다당류, 이 당류를 용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용매, 가시 녹여나는 매개체들과 더불어서 끊임없는 이런 혼합물을 생성해내는 어떤 인체, 생물에 있어서는 필수 불가결의 물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학적 성질은 건너뛰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CO2와 결합하여 포도당을 형성하거나 산소를 또 만들어내는 어떤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생물의 어떤 절대적인 영양소를 공급할 수는 아니고, 이런 우리 인간의 생활하는 환경에 이 산소를 공급해가지고 쾌적한 공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도 물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은 어떤 인간 문명과 어떤 절대적인 어떤 이런 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대 문명이라는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도스 문명, 방아 문명은 이런 여기서 나타난 나일강이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인도스, 방아 이걸 같이 비롯됐다라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세계적 대도시는 우리나라 서울의 한강, 이 아리수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그 기원을 찾아보니까 의리하게 큰 강이라는 뜻에서 의리수에서 아리수로 이렇게 이 말이 변해왔다라는 건데 이 세계를 다 돌아봐도 우리 한강만큼도 아름답고 이런 멋진 명산을 가진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이라는 것은 이런 식물뿐 아니고 이런 동물 그리고 이 사회 도시와 함께하는 인간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어떤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난해물질인데 제가 사실 지난 주말 해가지고 난해물주기 공부도 하고 또 조금 있으면 시연도 해봤는데 제가 참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게 쭉 보니까 이 제일 많은 키워드가 여기 나와 있는데 적절한 수압.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어떤 지치게 열심히 일하고 와서 집에서 샤워를 하는 그 기분이 아마 난내 물주기의 어떤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합니다. 너무 센 물로 피부가 따갑게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너무 차갑거나 뜨겁게 하지를 않죠. 아주 적절한 물. 이게 소리를 표현하면 샤 하는 것보다는 착 가라는 이런 기분으로 난입을 이렇게 지난번 그 강사님 김부석 강사님 말씀하셨는데 난을 물이 닦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물을 줄 때 난잎에 묻어 있는 어떤 먼지 이런 걸 깨끗이 씻어낸다라는 어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난군의 물이 쭉 흘러내릴 정도 한 20초 정도쯤 되는데 뭐 조금 더 길거나 짧아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 이런 어떤 기분으로 간수, 물주기를 하는 것 같으면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가볍게 한번 위를 적셔주고 한 분씩 이게 차례로 가는 게 좀 무리가 없는 것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여름에는 이 관수라든지 난 관리를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길까 했는데 이 가을이 되더라도 의외로 이 낮 기온이 높아가지고 어떤 물주기를 잘못하는 것 같으면은 어떤 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이게 분속을 말린다라는 어떤 기분으로 어떤 관수를 해야 되고, 그다음 이 가을 날씨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어떤 여름 같은데 또 어떨 때는 또 이 좀 날씨가 흐리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은 의외로 이거 붕이 잘 마르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요 시기에는 어떤 관수가 참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늦여름이나 가을철 관수에 대해 가지고 많이 신경을 씁니다. 항상 손을 충분히 말리고, 그리고 아침 일찍이라든지 오후 늦게라든지 이럴 때가 좀 기온이 떨어지고 나가지고 관수하는 게 좀 무리가 없다고. 겨울 되는 것 같으면은 관수에 여기 전문가들도 조금은 좀 편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난이 이제 휴면 겨울잠을 자기 때문에 물을 그렇게 자주 많이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주일쯤으로 얘기하는데 때로는 한 열흘이나 보름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관수 주기는 이게 개인에 따라 다른데, 난 식물은 이제 배양자의 어떤 습성이랄까 어떤 이런 방식에 대해 참 말을 잘 듣습니다. 조금 건조하게 키워도 또 나는 거기에 적응을 하고, 또 습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금방 그거 되진 않는데, 자기만의 정성에 의해 가지고 약하게만 말씀드리는데, 원칙은 알고 나서 잊어라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편적이지만은 내대로의 어떤 자신의 어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직접 한번 또 오늘 끝나고 나는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또 이 난을 한 번씩 가질 텐데, 그걸 가지고 한번 체험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고, 교육에서 최고라는 건 시행착오의 교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해서 한번 틀려보는 게 가장 좋은 교육인데, 난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지고 잘 길러가지고 꽃을 피면은 더 좋은데 어쩌면은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죽일 때 아마 어떤 교훈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난에 적합한 물 이렇게 했는데, 아까 한 건 그냥 총장님 아까 물 그게 지하수입니까? 수돗물입니까? 수돗물. 수돗물. 우리 총장님 난실에 제 난이 있는데, 그게 수돗물로 바로 직수를 했는데 크게 문제 없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고, 오히려 지하수를 쓸 때 이게 적합한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수돗물은 많이 정제되어 있는데 이제 너무 이게 소독이 있어가지고 물이 고이게 될 경우에는 좀 가라앉혀서 쓰는 게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제 수온 같은 경우에는 아무 차거나 이게 일부러 많이 묻었고 뜨거운 물 주는 경우는 없겠지만은 너무 어떤 이런 상온하고 차이가 나는 물은 안 좋습니다. 물이 샤워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보게 되는 건데,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휴면에 절하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쉴 때 신화라든지 꽃붙임이 좋고 튼튼하기 때문에 물도 너무 이게 온도 차이가 상온하고 틀리게 주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부위인데, 이건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지어낸 말인데, 세상의 물주기라는 어떤 그런 건데, 제가 살아오고 또 일하고 있는데, 최고의 어떤 이 행동이나 표현은 끊임없는 관심, 고요한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사실 레전드급 소장자가 몇 분 계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일이 소개드리면은 시간이
뭐 그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 생략을 합니다. 제가 좀 존경하는 분들인데 제 감히 초보자인 저로서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노력한다. 노력도 보통 노력이 아니고 각고의 노력을 한다. 그리고 좋아한다. 그거 위에는 즐긴다예요. 즐기는 그 위에는 사랑한다예요. 사랑한다. 그래서 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이런 의의 중에서 의의를 다 보태가지고 하나를 딱 만들어낸 것 같으면 사랑이라 그래요. 뭐 우정도 좋고 행복도 좋고 건강도 좋고 명예 뭐 권력 다 보태도 사랑이라는 걸 당하지를 못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뭐 오래전에 했죠. 했는데 사랑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항상 나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건 제가 정의한 게 아니고 우리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라는 소크라테스가 기원전에 한 말이에요. 때문에 요즘같이 뭐 너 해주는 것만큼 내 해주고 너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고 이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이건 거래예요. 거래. 거래하는 거는 내가 믿지만 안 되죠. 난이 내한테 속썩인다고 난을 찢어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프고 병들 때 그 보살피는 마음 그것만 있는 것 같으면은 여기 강의하는 거 사주 강의하는 걸 다 듣고도 나와요. 난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배려하는 것 같으면은 난을 키운다는 것보다도 아마 생활에 하는 기쁨이 있지 않을까. 참 흔한 말인데 난을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저는 아마추어라고 그러는데 나는 참 사랑합니다. 그 사연이 있어요. 아무 말 없이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딱 지켜준 친구이기 때문에 저 난 많지는 않습니다. 뭐 보면은 동양 3개국 난 다 있고 무슨 난인지는 모르는 난도 저 있어요. 이쁘만 키우고 뭐 웃거든데 난의 물을 주는 것보다도 내 마음에 촉촉한 물을 준다라는 것 같으면 여러분 마음에 아주 아름다운 친구 하나가 자리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난 물 주기는 잘 모르면서 쓸데없는 말로 시간을 냈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길어지니까 지금 요 시간 이후에 하는 어떤 이런 그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흥미롭고 즐기기 때문에 저 강의는 한 30분 정도 해가지고 줄입니다. 부족한 강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